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토지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땅을 선택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경매 컨설팅, 혹은 잘 모르는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들리셔가지고 보곤 합니다. 지분 들고 현장에 가보면 길도 있고 생긴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컨설팅 하면서 꼭 사야 되는 땅들, 그런 것들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어떤 땅을 사고 어떤 땅을 사면 후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체크해야 될 현장 중심 그런 기준들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땅이 잘 안 팔린다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전국적이겠지만 제가 있는 이쪽 경기도 광주 쪽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매수를 많이 끌어요. 그리고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하시는 그 개발업자분들이나 이렇게 신축 공장을 지어서 이전하시는 실소유자분들, 그리고 좀 더 큰 곳으로 이동하시려는 그런 임차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 쪽은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인식이 토지값은 언제나 오른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같은 기회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괴리가 큽니다. 서로 안 맞죠. 매매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둘째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농지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농지증 잘 보시면 매매하실 때 농막도 있고 원두막 같은 것도 있고 뭐 야적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정상 신고가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돈 엄청 들고 아주 중요합니다. 길은 있는데 지적상 맹지도 많은 편이에요. 특히 농업진흥구역 있잖아요.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농업보호구역까지는 단독주택을 인정을 했어요. 농업보호구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줘야죠. 농사 지으려고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법과 조례들을 모르면 피곤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중간에. 그리고 땅 샀다가 자격 안 하면 불금도 나오시고 나중에 팔 때 8년 자격 여부, 요거 양도세 가면 혜택 못 받으십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동네 특세, 이장님들 갑질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가구 1주택 그 감면 혜택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감성으로 땅을 사면 망합니다. 현실을 알고 구조를 이해하시면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끌이는 땅 중에서도 진짜 가치 있는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은 만큼 제대로 토지를 볼 줄 아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분 중에 기회를 한번 제대로 잡으신 분이 있었는데 계획관리 지역이고 도로도 좋고 교차로 인근이고 입지도 좀 좋았어요. 근데 문화재 보호 2구역이었어요.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뭐 공장 높이나 뭐 5m 제한도 있었고 이랬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 1구역이었어요. 1구역이었고 여기가 2구역. 여기가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요 사진이에요. 지금은 요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장이 지금 들어왔었죠. 그 전에 계약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1구역이고 요게 2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 보존 용량 검토 대상 구역이었고 계획관리 지역이었고 요게 1구역이었어요. 요 문화재가. 그래서 시청에 가서 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1구역 그 토지주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한 15년 전에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발굴조사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시청에 문화재 부서에 재차 확인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요거 해제하는데. 그 뒤에 그 일대 전체 토지값이 거의 2배 다 올랐어요. 1구역 토지주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땅을 산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나
확인을 통하고 대응을 제대로 해서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사고 싶은 토지 옆에 있는 주인한테 가서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사겠죠. 시골 분들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시골 분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케이스가 스치듯 생각이 나면 그런 물건이 있다면 한 번은 꼭 중개사 분들이나 담당 부서 이런 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도로 조건. 내가 관심 있는 토지까지 진입도로 있잖아요. 최소 4m 이상이 되는지, 현재는 3m라도 옆 토지주와 협의해서 4m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국어 점용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관 이런 연결이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요. 도로나 인접지에 하수관, 배수관이 설치가 가능한지, 개인 사유 관로이면 사용 승낙이 가능한지, 공공 하수 처리장의 직관 연결 또는 정화조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 비용 같은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빗물이나 물 빠지는 게 역구배라서 배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도지역, 그 지역지구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용도지역에 맞게 내가 하는 사업의 종류가 맞는지, 공장 창구를 지어서 팔 거면 그 용도가 맞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계획관리지역 좋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임야에서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보존산지 중에 임업용인지 공인용인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농림지역 중에 다 끓이는 농업진흥구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오폐수 시설이 가능해서 농축산업, 뭐 그런 거, 육강농업 이런 게 입주가 가능한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거는 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지역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런 토지들 말고 조금 그 접근성은 좋은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로도 좋고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검토해야 될 게 뭐 2040, 뭐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승인된 것들, 그리고 뭐 목표 인구 증가 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시가 예정지 지정 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예정 도로망이나 철도 계획 등이 있다면 해당 그 반경 몇 킬로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고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갖고 있고 현장을 꼭 확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이 남들보다 앞서서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토지는 꼭 주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가치 있는 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